의리종목권 인도입니다. 제가 올려놨던 실습 파일이고요. 한 번씩 다 실행해 보셨나요? 그래서 다 한 번씩 해보셨다는 가정 하에 제가 한번 쭉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당연히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숫자로 구성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서 쳐볼까요? 밸런스 1에다가 C 1 얼마 였죠? 2.5, 4.5 이렇게 치고 이 줄을 실행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이 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Run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아래에 실행이 되죠. 이렇게 하거나 여기 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쳐도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면 1, 2.5, 4.5 이 숫자로 구성된 하나의 이제 벡터가 생성되고 그것이 var variance 변수 1이라는 이름이 지칭하는 어떤 메모리상의 공간에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변수 이름이 var variance variable 1이고 거기 이제 숫자로 들어간 이제 길이가 3개인 원소가 들어간 데이터가 있고 그 구성이 1, 2.5, 4.5이다. 이런 것을 이제 오른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 다루는 것은 이것의 타입과 클래스를 살펴봐라 이런 거고 카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을 보면 더블이고요. 더블이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실수라는 것입니다. 실수, 즉 소수점에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를 보면 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집어넣고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뉴메릭이 되죠. 숫자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수 1, 2, 4를 넣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베리어블 2라는 것이 옆에 생겼고 역시 뉴메릭이고 길이는 1부터 3, 3개, 길이가 3까지인 데이터이고 안에 있는 숫자는 1, 2, 4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얘도 타입과 클래스를 비교해 보면 타입은 밑에 보시면 더블이고 클래스는 뉴메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을 좀 글씨를 좀 더 키워 볼게요. 네, 아마 이 정도면 이제 글씨가 충분히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실습을 보면 이제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고 이 따옴표 안에 이제 뭔가가 들어가면 그것을 무조건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를 시켜 보면 여기 보면 str string 1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은 이제 string string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string 실행시켜 보면 string 1이죠. string 1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string가 구성된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값은 true냐 false냐 이런 로직한 값입니다. 둘 중에 하나 1이냐 0이냐 이런 거고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true and true는 true일 거고요. 그죠? true가 나왔죠. true and false는 뭐가 나올까요?
둘 다 true야 true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 false니까 네, false가 나올 거고 얘는 or 기준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가 나오는데 둘 다 true면 당연히 true가 나오고 하나가 true고 하나가 false여도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true만 치면 당연히 true니까 true가 나오는데 여기서 느낌표가 붙으면 반대입니다. true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false를 치면 당연히 false인데 false가 아닌 거는 true니까 네, 비슷해 보면 true가 납니다. 저는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쓰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false 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N 실습을 해보면 NA죠. not available 미신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A 얘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R은 그래서 대문자 NA를 하게 되면 이 not available 미신 값의 약자인 not available이 되는데 소문자 NA는 대문자 NA는 달아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 NA라는 변수에 1, 2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NA는 까만색인데 대문자 NA는 파란색이죠. 뭔가 다른 내부적으로 정해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true는 fals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 2, NA4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NA라는 밸류가 생기고 얘는 길이가 4개인 거고 그리고 값이 1, 2, NA4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is NA는 함수죠. 우리 여기 타입 어브나 클래스 이런 것도 다 함수인데 함수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인풋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줘서 특정한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NA라는 벡터 값이 들어갔을 때 NA가 각 원소별로 평가를 해서 NA가 없으면 NA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라는 거죠. 즉 NA가 없으면 false, NA이면 true를 반응해주는 함수여서 얘를 치면 이제 NA가 아닌 애들은 이제 false, false가 나오고 NA는 true가 나오는 거죠. 혹은 NA라는 것은 이제 각 원소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벡터 전체 자체에 NA가 있느냐. 그래서 NA가 하나 있으니까 true가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NA가 하나도 없는 베리어블 2에 대해서 NA를 한다 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실 때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한번 쳐보고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변수를 집어넣어보고 내가 생각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아니면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고 마음대로 내 예상한 것처럼 돌아가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하는 함수가 str, structure라는 함수입니다. 한번 쭉 볼까요? 자, 얘는 벡터죠.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 스트럭처를 나타내는 건데 벡터인데 숫자로 구성된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랑 똑같은 애가 나오죠. 네. 그래서 뉴메릭이고 뭐가 뉴메릭이죠? 예, 클래스가 뉴메릭이고 길이는 4고 원소가 1, 2, 3, 4다. 리스트로 구성된 얘만 실행시키면 이런 첫 번째 리스트는 1이고 두 번째 리스트는 2고 인 리스트인데 얘의 스트럭처는 리스트 4개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뉴메릭 첫 번째 뉴메릭, 두 번째 뉴메릭, 세 번째
나머지 다 누메릭이고 원소는 각각 1, 2, 3, 4다. 우리가 리스트는 여러 개 이질적인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리스트가 1, 2, 3이 벡터인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리스트가 역시 4개고 첫 번째 리스트는 누메릭인데 네, 1, 2, 3인 거고요. 리스트 자체에 리스트가 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고 그 안에 또 리스트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스트럭처는 인티저고 여기서 보면 행이 2개고 열이 2개고 그 안에 원소는 1, 2, 3, 4이다. 그 다음에 어레이는 역시 어레이가 뭐라고 했죠? 차원이 3차원 이상인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 세 번째 차원이 다 2개씩 있는 거고요. 그 안에 값들은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첫 번째 평면에 행과 열을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고 두 번째 평면에 데이터가 5, 6, 7, 8 이렇게 들어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명령을 쓰면 이제 구조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고 observation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되면 이것이 변수가 되고요. 그래서 변수 이름이 v가 되게 되는 거고 하나의 베리어블인 거고 그 각각의 행들이 관찰이 됩니다. observation이 4개인 거죠. 4개의 observation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환자의 나이, 뭐 진단명,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는 거고 환자의 나이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다는 건 4번의 환자를 관찰했다는 거고 그래서 각각 행들이 이제 observation이라고 명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봐왔던 벡터에 대해서 타입 어번을 위해서 봤고 이제 랭스라는 것을 보면 랭스는 벡터의 혹은 리스트의 길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가 3이 되죠. 얘가 벡터가 아니라 리스트면 어떻게 될까? 역시 길이가 3으로 나옵니다. 리스트면 다른 거여도 되니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그래도 역시 3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벡터 원소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음과 같이 하는 거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이었고 왜냐면 벡터에서는 굳이 이름이 필요한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름을 꼭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벡터 원소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x 쳤을 때 각각 벡터에 이름이 부여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는 거 까먹었다. 1, 2, 3 다시 x를 쳐보면 이름 없이 1, 2, 3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 이름을 부여하고 싶다. 원래 names v는 이름을 x죠. 이름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얘를 실행시킨 다음에 얘는 이름을 반환했으니까 그 다음에 names x의 이름을 넣게 되면 a, b, c가 되는데 즉 이름이 들어가는 칸인데 지금 이름이 비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름이 비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값을 넣어주면 이제 이름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칸이 3개니까 당연히 이름은 3개를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2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이름이 2개만 생기고 하나는 미싱 밸류가 됩니다. 그럼 4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해보면 되겠죠. 그럼 에러가 됩니다. names가 attribute 열이 즉 변수가 3개밖에 없는데 4개가 들어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개를 넣어주고 치게 되면 값이 A, B, C 모두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것은 실수
더블 베리어블 벡터를 형성하는 거고, 이건 정수를 뭐 굳이 L을 안 써줘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얘가 정수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의할 때는 L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ue, false,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했죠? 논리값이라고 그랬죠? 진리값, 진리값으로 구성된 이제 벡터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약자로 TF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true and true T만 넣어도 됩니다. true and false 하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만 써도 된다. 이건 스트링으로 구성된 이제 벡터인 거고요. 그래서 벡터가 동일한 타입의 원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 시간에 배웠고,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형태가 변환되어 버립니다. 변환될 수 있는 형태로. 얘는 1형이니까 얘가 숫자로 변환될 수도 있고 1형으로, 정수보다 실수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양하니까 만약에 실수가 섞여 있으면 실수로 다 바꿔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캐릭터라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맞지 않으면 다 캐릭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버리면 보시면 이 1에 문자가 따옴표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숫자 1이 아니라 문자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의 타입이 사실 우리가 정의했던 것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형변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즉 이런 것들은 형태를 변화시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기 때문에 얘가 x를 치면 이게 false true인데 얘를 numeric으로 바꾼다 했죠? numeric x 이렇게 되면 false가 0, true가 1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될까요? 2 더하기 true 하면 3이 납니다. 얘가 1이기 때문이죠. 2 더하기 false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쓸 때가 언제냐? 예를 들어서 C에 true, false, tru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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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있어요. 자, variable 3 이런 벡터를 넣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쳤을 때, 이런 것을 넣었다 했을 때 여기서의 true의 개수가 몇 개냐? 물론 세볼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눈이 아프죠? 이런 것들이 한 1000개쯤 있다. 이런 것들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다 썸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기 때문에 다 더해버리면 자동으로 형변환이 1과 0으로 바뀌게 되고 더한다는 건 이제 숫자니까 그래서 true는 1씩 더해지니까 true의 개수가 나오고 false는 0이니까 안 더해져서 true의 개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치면 7개. 그래서 true가 7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sum x를 하게 되면 x true 하나 나올 거고 min x라면 3분의 1이 나오겠. 3분의 1에 해당하는 0.3333 값이 나오겠죠. 네, 이것도 아까 했었던 거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논리를 반환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변환이 무조건 논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true의 얘는 0은 false이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가 나올까? 제가 아까 분명히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라고 했는데 그럼 2는 무엇인가? true랑 false가 숫자로 바뀔 때는 0과 1로 바뀌지만 숫자가 true랑 false로 바뀔 때는 0만 false고 나머지는 다 true입니다. 해보면 되죠. true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지? true네요. 그죠? 네. 자, 갈 길이 머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역시 이질적인 값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해보면 되겠고, 이제 팩터도 네. 전에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팩터를 구성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요인들이 숫자 1, 2, 3 순서대로 매핑이 돼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팩터를 정의할 때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에러가 뜨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에러가 뜹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래 구성되어 있던 값을 A나 B 중에 하나의 값을 내면 문제없이 되게 되고 실제로 값을 변환하게 되면 이 A, B, B, A가 A, A, B, A로 바뀐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고요. 밑에 것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A는 매트릭스고 사실 대문자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고 그랬죠. A는 매트릭스고 컬럼이 3개고 행이 2개다. 이것을 실행시키고 A를 보게 되면 2행 3열 매트릭스인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쭉 실행해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대문자로 바꿨으니까 대문자로 바꿔주고 자, 길이는 6이 납니다. 원소 길이가 다 6개니까 하는데 얘는 행의 숫자를 세워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2가 나오고 얘는 컬럼의 숫자이기 때문에 네, 컬럼의 숫자는 3개고 얘는 로우에다 이름을 매기는 거고 컬럼에다 이름을 매기는 거고 벡터의 네임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쳐보면 컬럼과 로우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레이도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다만 차원이 이제 3개로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3개이기 때문에 2행 3열이 2층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도 역시 3개의 차원에 대해서 이름을 매길 수 있는 거고요. 네, 데이터 프레임도 리스트의 일종이죠. 매트릭스랑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 봤던 이런 함수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로우 네임즈, 컬럼 네임즈 말고 네임즈가 있네요. 이건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같이 집어넣어주고 네임즈라면 뭐가 나오나 하면 데이터의 그 변수가 컬럼 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로우 네임은 우리가 매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로우 네임을 쳐보면 기본적으로 이 행에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걸 해봐도 역시
밑에 보면 기본적으로 행 번호가 매겨지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로 네임으로 나오는 게 됩니다. 자, 서브 세팅도 벡터가 주어졌을 때 위치를 선택하는 거고, 이 두 개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해서 했는데 조금 다르죠. 보시면 이게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위치로서 인덱싱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첫 번째 값인 2.1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 값은 3.3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그죠? 2.1과 3.3. 근데 얘를 순서를 뒤집어서 뽑아낼 수도 있다 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음수면 그것만 빼고 표현이 된다.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첫 번째 것만 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빼고 반환하고 싶다. 즉 선택하고 싶은 게 더 많을 때는 빼고 싶은 것만 명시하는 게 더 간단하겠죠. 그럴 땐 마이너스를 한다. 그 다음에 논리값을 만족하는 엘리먼트만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가져오고 세 번째, 네 번째 안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고, 뭐 굳이 이럴 때는 1, 2, 를 선택하면 될 건데,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아주 많은데 뭔가 논리적으로 뭐보다 큰 거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3보다 큰지를 원소별로 다 평가할 수 있고, 즉 true만 가져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것을 활용할 경우 3보다 큰 애들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백을 쓰게 되면 벡터 전체 엘리멘트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 벡터의 경우 캐릭터와 매칭되는 이름의 엘리멘트만 가지고 오고 싶다. 즉 예를 보면 자, 이렇게 해서 y가 뭐가 들어가나요? 자, y에는 x가 들어갑니다. x는 여기서 보였던 이건데 이것이 값으로 들어가고, 이름이 네, 레터스는 A, B, C, D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처음 4개이기 때문에 A, B, C, D가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잘 모르겠으면 여기 help를 들어가면 됩니다. help를 들어가서 여기서 set names 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고, 네, 쭉 볼까요? 오브젝트는 네, 어떤 값이 들어오고 실제 그것의 이름을 뒤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 해도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함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각각 A, B, C, D가 부여되었으니까 이름으로서 인덱스를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두 번째 값을 하면 4.2가 나오죠. 네. 리스트에서도 역시 꺽지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클래스인 값인 하위 리스트로서 나오게 되고, 얘는 1이니까 첫 번째 하위 리스트인 A 1, 2, 3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꺽쇠를 두 개 쓰게 되면 원소 그 자체가 나오게 되니까 AA의 하위 리스트가 아닌 그냥 1, 2, 3이 나오게 되고, 달러 표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보시면 다 될 거고요. 네, 매트릭스에서 서브 세팅 할 때는 이렇게 콤마가 있다. 그래서 콤마 이전이 행이고 콤마 이후가 열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한번 봅시다. 아까 썼던 이 매트릭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자, A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가 나오죠? 얘는 컴마를 기준으로 2행, 앞에는 행이고 뒤에는 열이니까 2행 3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인 6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6이 나오죠. 자, 얘는 무엇이냐? 한번 쳐볼까요? 뭐가 나오나? 2와 3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매트릭스에 이것이 하나로 묶였죠. 하나로 묶였으니까 몇 번째 값을 가져올 거냐의 뜻이 되는 거고, 즉 이거 한번 실행시킨 거와 이거 한번 실행시킨 것을 동시에 실행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소를 가져와라 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행렬과 상관없이 이 매트릭스는 원소의 순서가 1, 2, 3, 4, 5, 6이니까 두 번째 값인 2와 세 번째 값인 3이 이제 반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의미죠.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는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요 콤마 앞에는 행이니까 네, 첫 번째과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인 1과 2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역시 위에서 벡터에서 봤듯이 true, false 혹은 이름으로써 명명할 수도 있고 특정 행이나 특정 열을 빼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쓰면 되고요. 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고 결국 리스트 일중이고 리스트 일중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1부터 3까지의 벡터인 거고 여기는 3, 2, 1인 벡터인 거고 레터스니까 캐릭터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캐릭터 순서 1부터 3이니까 A, B, C인 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쳐보면 네, 이렇게 1, 2, 3, 3, 2, 1, A, B,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각각 열의 이름이 X, Y, Z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 프레임 얘는 뭐랑 같다 그랬죠? 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름으로 인덱스할 때 X 이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즉 이름이 X인 열의 원소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얘를 가져왔더니 1, 2, 3인 것이고 그것이 2랑 동일하냐 크다 작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동일하냐는 이꼴 하나가 아니라 이꼴 두 개를 쓰는 거에 유의해 주세요. 왜냐면 사실 제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A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 화살표 기호를 쓰긴 하지만 사실 이꼴 기호를 써도 들어가긴 합니다. A에다 2를 넣어볼까요? 다른 숫자 그래서 A를 쳐보면 이제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개인 선호의 차이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연산할 때는 이꼴을 두 개 쓰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랑 똑같냐를 묻는 거고 즉 데이터 프레임의 x 변수값은 다음과 같았고 이것이 2랑 똑같냐 물으면 뭐가 나올까요? 얘는 false고 얘는 true고 얘는 false가 나있죠. 그래서 false,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false, true,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즉 그 말은 이것이 콤마 앞은 행이었으니까 첫 번째 행은 싫어 안 해. 이고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행은 오케이 두 번째 열을 가져오는 거고 세 번째 행은 안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열은 비어 있으니까 모든 열을 가져오는 거여서 두 번째 행의 모든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걸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데이터 EB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얘는 뭐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모든 데이터 13A랑 31C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론 시간에 봤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사실 첫 번째 첫 번째 R을 다루는 이 주 수업에서 다루기로 목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고, 사실 지난 학기까지는 여러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을 했었었는데, 수업이 좀 개편되고 하면서 이것은 그냥 RStudio2를 써서 하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웹페이지에 올려놨던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nput1과 input2가 있고요. input1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름, 주소,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는 이런 데이터 형식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텍스트로 많이 존재를 하고 컴마로 구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input2는 그냥 제 논문 리스트들인데요. 그래서 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목이 나오는데 그 사이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제목이 나오고, 어느 저널에 실렸는지가 또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어느 저널에 언제 실렸는지, 그리고 각, 네. 권호가 또 세미콜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는 쉼표로 나눠져 있었고, 얘는 각 정보들이 세미콜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즉 데이터마다 각 정보들이 각 열이 무엇으로 나눠져 있는지 다를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좀 그것을 대응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여기 import dataset을 누르면 되고, 네, 여기 input1과 input2가 있고, input1을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첫 요 줄이 각 행의, 각 열의 제목이 되니까 그것을 할 것이냐, 이 옵션이 여기 헤딩이 되고요. 여기 헤딩을 no로 하게 되면 이것 자체도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s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요 구분자는 콤마라고 해서 각각 서로 다른 열로 인식이 된 거고, 만약에 얘를 딴 걸로 하게 되면 이것이 구분 없이 한 통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자를 콤마를 해주고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열을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인풋 원이고, 옵저베이션이 3개고, 베리어블 3개는 위에 데이터 프레임과 형식이 똑같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nput 2를 누르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역시 value 1과 value 2와 value 3 3개로 나눠지고, 얘는 헤딩이 없기 때문에 헤딩이 노고요. 그죠? 임포트를 하게 되면 역시 다음과 같이 열이 베리어블이 4개고 옵저베이션이 9개인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것의 names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주고 싶으면 첫 번째는 저자, 두 번째는 타이틀, 제목, 세 번째는 저널, 네 번째는 몇 권인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제목이 여기 authors, 타이틀, 저널, 권 번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런 read csv 명령을 써서 하면 되기는 하지만, 이미 RStudio 같은 툴을 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치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서 불러와서 뭔가를 시작하겠죠.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데이터가 불러왔을 때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는지, 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 데이터를 어떻게 셀렉션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배웠고 실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실습 수업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